네, 코어 자바스크립트 발표를 맡은 이도아, 홍승표, 홍수지조입니다. 탐정 데이터 얕은 복사, 깊은 복사 이렇게 목차가 나눠져 있고요. 네, 먼저 첫 번째 참조형 데이터입니다. 그 전조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네, 먼저 참조형 데이터는 메모리 주소를 참조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참조형 데이터는 저장된 값이 객체의 주소리 아니고 메모리 주소이므로 변수를 복사하면 실제 객체가 복사되는 것이 아닌 같은 객체 값을 참조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객체를 변경하면 다른 변수에서도 변경된 객체를 참조하게 됩니다. 참조형 객체는 객체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에도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고 객체의 속성에 대한 변경이 용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참조형 데이터는 가변성을 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참조형 데이터 들어가기 전 데이터의 가변성으로 인한 불변 객체의 탄생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복사한 뒤 값으로 전달받은 객체의 변경을 하더라도 원본 객체는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객체의 가변성이 문제가 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중 스레드 환경, 객체의 상태 변경 추적, 함수형 프로그래밍, 복잡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객체의 가변성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입출력 값이 같지 않아서 불변 객체가 필요합니다. 불변 객체의 장점으로는 불변 객체는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동작을 보장하며 코드의 예측 가능성과 유지 보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 객체의 상태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변 객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불변 객체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인 참조형 데이터 특성, 가변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참조형 데이터의 가변성은 기본의 데이터에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참조형 데이터의 가변성은 데이터 자체가 아닌 내부 프로퍼티를 변경할 때만 성립됩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할당하고자 하면 기본형처럼 기존 데이터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의 코드에서 객체라는 변수에 할당하였을 때의 메모리 할당 모습입니다. 오른쪽 저 검은색 코드 봐주시면 됩니다. 변수 영역 데이터 1001번은 식별자와 값의 주소를 저장합니다. 1001번입니다. 네. 그리고 값의 주소인 5001은 프로퍼티 주소를 저장합니다. 프로퍼티 변수 영역인 701에는 키인 이름 식별자와 값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마우스가 저한테 있죠? 네. 5002번 데이터 영역에는 네, value인 데이터 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객체의 이름을 만약에 도하로 변경하였을 경우에 도하가 없기 때문에 도하라는 데이터를 데이터 영역 5004에 저장하고 그의 주소를 프로퍼티 영역 7101번에 다시 저장을 하게 됩니다. 5002번에서 5004번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내부 프로퍼티는 가변성을 띠지만 기존 데이터인 요 1001번은 1번의 값은 기본형처럼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참조형 같은 경우는 내부 프로퍼티를 변경할 때만 성립한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참조형 데이터 가변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변수 객체 2에다가 기존의 객체 1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객체 2의 이름을 도하로 바꾸고 객체 2의 나이를 32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결과를 콘솔 로그 객체는 객체 2와 같나? 라고 출력을 해봤을 때 true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모리 할당표를 보시면 객체 2라는 새로운 요기 변수가 생성되었고 똑같은 데이터를 가리키고 데이터가 가리키는 요 내부 프로퍼티의 또 주소값도 데이터값도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객체와 객체 2의 데이터 주소값은 5001로 또 동일합니다. 네, 한 번 더. 네. 자, 5001 데이터를 보면은 동일하게 7101번으로부터 프로퍼티 데이터 영역을 가리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4번과 5005번으로 이 데이터 가리키는 주소값이 변경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원본 객체 또한 프로퍼티의 값이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자, 새로운 변수를 복사하고 그 내부 프로퍼티의 값을 변경하였을 때 원본 객체인 객체의 요 객체 이름, 객체 AG를 출력해보면 도하 32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요거를 이러한 복사를 얕은 복사라고 합니다. 네, 다음 얕은 복사는 스표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얕은 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얕은 복사는 바로 아래 단계의 값만 복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중첩 객체에서 참조형 데이터가 저장된 프로퍼티를 복사할 때 주소값만 복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본과 사본이 모두 동일한 참조형 데이터의 주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본을 바꾸면 원본도 바뀌고 원본을 바꾸면 사본도 바뀌게 됩니다. 한 가지 코드 예시를 옆에 들어드렸는데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이렇게 오브젝트 1이 있고 그 안에 프로퍼티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오브젝트 2를 새로 선언을 해서 거기다가 오브젝트 1을 할당해 준 모습입니다. 그 옆에 여기 표를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했을 때 그 데이터 메모리에 어떻게 이 값들이 저장이 되는지를 이렇게 작성해 놨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오브젝트 1과 오브젝트 2는 같이 5002번 메모리를 참조하고 있고 5002번 메모리는 7103번부터 값들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 안에 있는 프로퍼티들이 7103부터 7105까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7103번의 name이라는 이름의 변수에는 5003번 주소에 있는 승표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age에는 5004번 23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7105번을 보시면 여기가 이 데이라이프라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객체이기 때문에 또 이 객체만의 새로운 데이터 메모리 주소를 할당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객체는 8005번부터 8006번까지 두 가지 값을 할당받게 되고 그 안에 day는 5005번의 머싸 그리고 8006번의 night는 5006번의 자습 이렇게 할당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브젝트 1 객체를 보시면 여기 오브젝트 2에서 할당받은 것까지는 아까와 같은 코드고요. 만약에 오브젝트 2의 name을 스노기로 바꾸고 오브젝트 2의 age를 25로 바꾼다. 그 다음 이거 계속 웃음이 나오네. 그 다음에 오브젝트 1과 오브젝트 2 출력해서 값을 비교해 보면 오브젝트 2의 값만 바뀌었다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오브젝트 1과 오브젝트 2 모두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오브젝트 2도 오브젝트 1과 같이 5002번 주소값을 참고하고 있는데 name은 스노기 이렇게 바꾸는 순간 5002번 데이터를 찾아가서 그 안에서 다시 7103번으로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name 값을 찾고 거기에 값이 스노기인 값이 있는지 찾게 되고 없으면 5007번에 스노기를 새로 생성해주고 그 주소 값을 다시 참조하게 되는데요. 다음 넘겨주시네. 그리고 age 같은 경우도 아까 스노기와 같은 방식으로 5002번을 타고 들어가서 7103번부터 그 해당 객체의 메모리를 타고 들어간 다음 7104번에 age를 찾고 그 다음 25 값을 찾고 없는 경우 다시 생성하고 참조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둘 다 같은 5002번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2에서 5002번 값을 통해서 바꿔준 결과가 같은 곳을 참조하고 있는 오브젝트 1에도 반영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값 모두가 바뀌는 경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 정보를 복사해서 새로운 객체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요. 왼쪽에 코드를 보시면 row copy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타겟을 넣어주고 그 안에서 result라는 새로운 객체를 생성해 준 다음 그 타겟으로 가져온 파라미터를 포 인문으로 돌려서 여기 포가 생략이 됐네요. 포 인문으로 돌려서 그거를 하나하나 새로 생성한 result라는 객체에
넣어준 다음 그 함수가 끝나면 리절트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함수를 아까 봤던 그 코드를 다시 갖다 놨고 오브젝트 2를 이번에 로우 카피 함수를 통해서 오브젝트 1 값을 가져오도록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함수를 실행해준 다음 오브젝트 2의 네임을 스노기로 바꾸고 아까는 age를 바꿨는데 이번에는 오브젝트 2의 데이라이프 객체의 데이 값과 나이트 값을 각각 유튜브와 칼바람으로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 결과를 출력해보면 뭔가 오브젝트 1과 2가 다 각각 따로 값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네임까지는 승표와 스노기가 따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ge는 바꿔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값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 데일라이프는 아까 여기가 머싸고 여기가 자습이었는데 오브젝트 1 값도 오브젝트 2 값을 따라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다시 정리로. 네. 이게 얕은 복사의 단점인데요. 얕은 복사는 바로 한 계층 아래의 값만 복사를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그 중첩 객체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복사를 해주더라도 그 안에 있는 중첩 객체 값은 똑같이 원본과 사본이 똑같이 변경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깊은 복사인데요. 깊은 복사에 대해서는 수진님이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넘어가지나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줘요. 손으로 읽으시죠.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스캔. 오케이. 수준님 한번 해주시죠. 다음으로 깊은 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은 복사는 복사된 객체가 다른 주소를 참고하며 내부의 모든 값을 하나하나 찾아서 복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얕은 복사의 아쉬운 점인 기존 데이터를 그대로 참조한다를 보완하기 위해 객체의 속성, 프로퍼티를 불변 객체로 만듭니다. 이 예제 코드는 깊은 복사를 수행하는 재기 함수입니다. 변수 result에 빈 객체를 선언하고 for 반복문으로 만약 매개 변수의 키가 오브젝트의 키 타입과 동일하다면 복사된 변수의 키를 빈 객체에 연결하고 아니라면 원본 객체의 키를 결과 객체의 키에 연결합니다. 이 함수에 귀요미라는 변수를 대입해보고 복사된 객체의 스타일, 머리 데이터에 긴머라고 넣어본다면은 원본 객체의 스타일 머리와 복사 객체의 스타일 머리는 다르다고 결과값이 나옵니다. 예제를 변수 영역과 데이터 영역의 표에 나타내 본다면은 귀요미 이름을 가진 변수가 있고 귀요미 변수를 카피한 카피 오브젝트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귀요미 변수의 흐름은 보이실까요? 안 보이신다면은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할 텐데요. 귀요미 변수는 5001번의 데이터 주소를 가리킵니다. 5001번은 변수 영역의 7103번부터 7107번까지 가리킵니다. 이렇게 주소들을 따라가시다 보면은 귀요미 안에 변수 영역과 데이터 영역을 알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귀요미 변수를 카피한 카피 오브젝트입니다. 깊은 복사는 불변 객체로 만들어 재기적으로 내부의 프로퍼티들을 복사했기 때문에 카피 오브젝트의 주소는 5007번을 가리킵니다. 그려둔 화살표를 따라가시다 보면은 어떤 것이 카피 오브젝트 내부의 프로퍼티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예제 코드에서 두 변수의 스타일, 머리 데이터가 false가 나온 이유는 앞에서 보여드린 예제 코드에서 두 변수의 스타일, 머리 데이터가 false 값이 나온 이유는 이렇게 서로 다른 주소값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세요. 8007번은 카피 오브젝트의 프로퍼티이고 그리고 5006번을 가리키고 있는 사실이 이제는 이해가 혹시 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기 함수를 이용한 깊은 복사였습니다. 한 번 더 있어요. 네, 한 번 더 있어요. 추가적으로 제이슨을 활용한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이슨을 활용해서 객체를 제이슨 문자열로 변환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본 객체와의 참조가 모두 끊어집니다. 앞에 재기 함수와 같은 원리입니다. 제이슨 문자열을 다시 제이슨 객체로 변환하면 깊은 복사가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매우 느리고 메서드나 프로토, 벡터 세터와 같이 제이슨으로 변경할 수 없는 프로퍼티들을 모두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HTTP 리퀘스트로 받은 데이터를 저장한 객체를 복사할 때
등 순수한 정보만 다룰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도화 홍승표 홍수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